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점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어제 외국인의 사상 최대 매도세에 출렁였던 우리 증시 오늘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회복해내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지만 수급 현황은 정반대입니다. 거래소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죠. 오늘 여러분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시점매매 정수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실전매매 정수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거나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올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번 달 시장 흐름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이제 12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어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사고, 거래소를 많이 사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라 그래서 많이들 이슈들이 나왔죠. 그래서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주소에서 얘기했듯이 시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빠질 흐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 흔들었던 부분들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단적인 예로 정말로 뺄 생각이 있었다면 과거 같았으면 어제 2조를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면 오늘도 1조 가까이를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아주 폭락으로 오늘 삼성전자 한 10% 밀고 다른 애들이 20% 밀고 뭐 시장 서킷 브레이크 한번 걸리고 내일도 또 걸리고 해갖고 막 종목들이 일주일 만에 40% 50%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차트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죠. 어제 미국 시장 흔들어봤자 요만큼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시장 요 정도 빠졌고요. 나스닥도 정말 조금 빠졌습니다. 장중에 플러스도 났었어요. 나스닥은 미국 시장 전혀 빠진 흐름들 없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랜만에 뭐 5거래일 만인가? 5거래일 만에 뭐 일본 시장이 뭐 조금 빠졌다라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일본 시장도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만큼 조정받아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는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빠졌는데 또 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많이 올라갔다가 요만큼 빠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이만큼 올라갔을 때 이만큼 빠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만큼도 빠져줘야죠. 근데 안 빠져요. 일본 시장도 안 빠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제 그만큼 빠진다고 여기저기에서 뭐 많은 매체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었던데 제가 볼 때에서는 이거 죽는 거 아니고요. 잠깐 눌러주는 거예요. 잠깐 눌러주고 빠질 생각이 있으면 벌써 이렇게 빠졌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자, 왼쪽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대형주 흐름들 보입니까요? 자, 요거를 요렇게 자,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지금 다 반등 나오죠? 금융주들 다 반등 나오고 있고 증권주 다 반등 나오고 있고 철강주 다 반등 나오고 있고 이게 어딜 봐서 시장이 박살이 나거나 빠지는 흐름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이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동안에서 대형주들은 강하게 많이 올라갔으니 이제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12월 말부터 해서 내년 1월 달, 2월 달 이 연초장과 연말장에서는 잡주들이 이제 급등락을 하면서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시즌이 돼요. 그래서 대형주가 나쁜 게 아니고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좋고 그다음에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중형주, 그러니까 거래소의 중형주들, 시가총액 5천억 이하짜리 아직도 안 움직였던 애들, 그런 애들도 좋고 그다음에 소형주들,
거래소의 소형주, 그다음에 코스닥의 소형주 못 갔던 애들이 연말장과 연초장, 내년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뭐 시장이 급락할 거를 생각을 해서 현금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리석다. 그래서 그게 불안하면 떠 있는 종목들을 팔아다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도 불안하다 싶으면 사실 불안할 것도 없거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내년장에서 30만 원, 40만 원 이제 가야 될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상에서 바닥 대비 13만 원 대비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으니 80%네요. 80% 가까이 올라가서 불안하다. 그러면 이걸 팔고 이격이 없는 바닥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떠 있는 애들은 이미 벌써 뭔가 누군가가 세력이 붙어서 뛰어 올리기 때문에 내년 연초장에서 또다시 뒤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는 애들은 움직이면 크게 가요. 바닥에서 움직이면 크게 가는데 그 움직이는 시점이 석 달 뒤인지 6개월 뒤인지 1년 뒤인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잠에서 깨어나면 정말 크게 갈 수는 있는데 그 시점이 불분명하니 이왕이면은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데 어느 정도 머리를 들어주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게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는 게 바닥에 있다가 머리를 이제 들어주기 시작하는 이런 패턴들인데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최근에서도 그런 패턴들 쪽으로 해서 가상화폐 쪽으로도 많이 나왔지만 AD 칩스처럼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대가리를 들어주는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보세요 한번 이렇게 쭉 빠져있던 물론 이제 지금 위치에서 AD 칩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 바로 연말장과 연초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또 속보가 좀 나왔는데 뭐 2.5단계를 할 건지 뭐 3단계 뭐 부산은 지금 했다라고 그랬는데 뭐 다른 쪽들은 뭐 각계전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상황들이 어떻게 지나가든 일단은 내년에서는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치료제를 이제 투여를 한다니까 그 이슈 때문에 미국 시장도 안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치료제가 저도 그랬죠. 저도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저 치료제가 정말 예방 효과가 있을까? 맞으면 정말 나을까? 저도 의심을 거의 50% 이상을 의심을 했는데 또 얘기하죠. 생로병사를 보고 나서 확신이 생겼다. 내년에서 확실하게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에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년에서는 많은 그런 이제 이슈들 속에서 억눌렸었던 그래서 중장기 쪽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억눌렸었던 그래서 섹터로는 반도체도 있을 거고 여행주도 있을 거고 항공주도 있을 거고 뭐 카지노도 있을 거고 호텔주도 있을 거고 그동안 억눌렸던 애들이 이제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뭐 나머지 애들은 빠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년에서는 일단은 치료제로 인한 경기 정상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사회로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크리스마스 이전에서는 무슨 뭐 치료제 이슈가 계속 살아있죠.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에서 무너진다 생각하지 말고 산타랠리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산타랠리 끝나면 내년 1월 효과, 신년 효과 보면서 1월장, 2월장 또 달리는 그런 또 흐름들도 나올 수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주식들을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날 그런 종목들을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주 위주로의 공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순환매 전략 계속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2월도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연말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저희와 함께 표적 종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CJCGV가 잘 가고 있네요. 5.3%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했고요. 포비스 TNC는 아직 매수가에 미도달했지만 녹십자셀도 소폭의 수익 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1072%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편입됐던 넥스트비티 0.5%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종목으로는 메디아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바닥 패턴 보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쪽인데 요게 이제 음압병동 관련주로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확진자,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얘기 나왔던 건데 확진자가 300명씩 나오게 되면은 중환자실이 이제 모자르게 될 거다.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근데 지금 벌써 400명 넘게 됐죠. 그래서 어제도 기사가 계속 나왔던 게 중환자 그 병동, 그게 이제 음압병동실이 뭐 7개 남았나, 뭐 8개 남았나,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의료 마비에 대한 막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정은경 그 본부장님이 얘기하기를 700명에서 1000명이 일주일에서 2주일이 되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이 맞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300명에서 400명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좀 일찍 도달이 됐죠. 그렇다 그러면은 700명에서 1000명이 지금 대한감염학회라든지 지금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700명, 1000명을 계속 동시에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000명을 간다는 얘기예요, 일일 확진자가. 그러면 당연히 음압병동실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꽉 차거나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주식대로 움직일 텐데 아마 이런 음압병동 관련주들 뭐 오텍, SY라든지 뭐 관련주들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지금 메디아나 같은 종목들은 아직 움직인 게 없으니까 지금 바닥권역에서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있으니 저점 매수를 해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차피 제약주들이 이슈가 되면 튀죠. 최근에 화이자도 모더나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슈란 말이에요. 이미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미 벌써 이슈가 다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화이자 이슈 나올 때에서 화이자를 보지 말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다음에 모더나를 보자라는 얘기를 존슨앤존슨까지 해가지고 그걸 11월 초에 11월 1일, 2일, 3일 날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11월 1일서부터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도 많이 간 애들이 200%, 300%를 갔습니다. 적게 간 애들도 20%, 30% 많이 갔어요. 모더나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슈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관련주들이 저렇게 움직인다라 그러면 지금에서 음압병동 관련주라든지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바닥권역에 있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 저는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표적 종목인데요. 넥스트 B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BT도 수렴형이면서 N장이면서 그다음에 이중바닥형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BT는 이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조류 독감에 대한 이슈. 근데 다른 조류 독감대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올라간 게 없죠. 일단 그게 좋은 거고 그리고 얘도 그 방호 방진복에 대한 그리고 음압병동실에 그 우리 이제 그 뉴스에 보면 음압병동실 앞에 그 간호사님들이 입는 하얀 그 옷 있잖아요. 방호복. 그거를 또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으로 해가지고 얘가 한 번은 움직여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1,970원. 이게 1,000원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한 호가만 올라가도 0.5%인가 수익이 날 거예요. 아마 5원씩 움직여서. 그래서 아까 0.5%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손실이 아마 1% 정도 지금 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습니다. 이 저점이만 지지가 되면요. 이러다가 이제 탁 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동제약도 이제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이렇게 튄 건데 대부분 종목들이 이래요. 쭉 빠졌다가 저점을 안 깨고 횡보하다가 세워라 내워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루하게 좀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슈가 튀면서 콱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20, 30%확 튀는데 넥스비티도 음압병동 관련주 쪽으로 해갖고 방호 방진복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조만간에 확진자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슈에서 확진자가 오늘도 아마 좀 줄었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뭐 4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대한감염학회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1, 2주 뒤에 1000명을 얘기를 해요. 1일 확진자를.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 아닐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과학자라든지 많은 그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계절적인 이 부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N차 감염, 어디서 지금 감염이 이루어지는 집단 감염이 갑자기 확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오늘 좀 줄어들기 때문에 뭐 1000명 진짜 될까 이렇게 갖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충격을 받지는 않는데 1, 2주 뒤에 정말로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와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다들 난리가 날 겁니다. 1일 1000명이면요 열흘이면 10,000명 걸리고 그게 계속 늘어나면은 야 이거 나도 걸리는 거 아닌가. 이거 걸리면은 많은 얘기들이 있죠. 이게 걸리면은 미각하고 후각을 잃는데요.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미각하고 후각을 잃으면 먹는 거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근데 1,000명 이상 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힘들어질 거고 막 경각심이 막 그럴 텐데 그러면 또 그때에서 이제 이미 그때 1,000명 나올 때에서 이미 벌써 병실들은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꽉 차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뉴스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뭐 미국처럼 뭐 호텔을 하나를 빌려갖고 뭐 이제 음압병동실을 만들든 뭔가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컨테이너를 지었든 또 우리나라 또 그런 것도 빨리빨리 잘 지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쪽에 있는 종목들 차트를 보면 바닥이에요, 바닥. 이슈만 붙여주게 되면 EP 앞에 이미 벌써 거래량들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와 내년에서 큰 시장이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이것도 소형주입니다. 1,700억.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간에 지수가 코스닥은 1,000을 갈 거고 코스피는 3,000을 갈 건데 갑니다. 이 큰 유동성과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서 나오게 되면 코로나 이전 사회로의 정상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아마 환영을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기대감으로. 그러면은 그 큰 시장에서 이 세력들이 이거를 여기까지 땡겨갖고 비싸게 이제 팔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출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지금 이슈가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갑자기 확 늘어나면 그렇죠?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늘어나게 되면 갑자기 이쪽에 있는 애들이 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추에서는 이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갈 때 되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유하면 되겠다.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요것도 메디아나 얘도 음압병동 관련주에서 넥스비티하고 메디아나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나와요. 음압병동 관련주 메디아나 그다음에 넥스비티 하면 나와요. 같이.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패턴은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쭉 올라갔죠. 쭉 빠졌죠. 저점이죠. 지지하죠. 그럼 한 번 정도는 튈 수 있는 종목인데 아까 걔네들은 이제 음압병동 관련주에 이제 방호복 관련주라면 얘는 병실에 있으면 그 기계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주 쪽인데 내용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거기에 이제 그 뭐 집계하고 뭐 하고 뭐 그런 뭐 체크하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지금 CU 메디칼도 오늘 아침에 세운 메디칼, CU 메디칼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데 이게 다 헬스케어 관련주 쪽인데 오바마 헬스케어, 그다음에 바이든 헬스케어. 결국은 4년 동안 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갈 때도 됐고요. 헬스케어 관련주가 10년 동안 못 갔거든요. 10년 동안 못 갔으면 이제는 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올해가 원년이 돼서 내년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 이후에서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오바마 헬스케어 대신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도 붐이 시작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이제 헬스케어, 과거에 헬스케어 이게 이름이 중간에 좀 바뀌었는데 이름이 뭐로 바뀌었는지는 제가 까먹어갖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서부터 헬스케어 관련주의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했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이 헬스케어 관련주 또 움직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한번 4년 안에 이 고점을 돌파하나 안 하나 한번 잘 보세요. 오늘이 지금 12월 1일이죠. 12월 1일 날 뭔가 이름이 바뀌었던 헬스케어 메디아나인데 오바마 헬스케어 다음으로 바이든 헬스케어 시대가 오게 되면 4년 동안에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이종 전문가가 얘기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내년 이후에서 1, 2년 안에 정말 크게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거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주들, 제약바이오주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에 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서 매매적인 관점도 괜찮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제가 일단은 1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세가 그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15,100원이나 150원은 비슷한데 일단 요 가격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좀 싸게 15,000원에서 사시는 게 좋긴 하지만 현재 가격에서도 괜찮다. 그래서 15,1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종목으로 만나본 메디아나는 음압병동 관련주로 분류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15,150원 정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차례죠.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1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ABL 바이오.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28,200원에 10%요. 28,200원에 10%.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네. 좀 바닥 부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했었어도 좋았을 텐데, 추가 매수를 안 하셨네. 네. 제가 분명히 11월 달에서 제약주 좋다 말씀드렸는데, 28,100원이면 제가 차트 볼게요. 그러면 이전에서 여기서 물렸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11월 달에 여기서 바닥에서 얼마든지 추가 매수 질문했었으면 제가 된다고 했을 텐데. 아니요, 이거 네. 매수한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아, 며칠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 3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여기 300원 찍고 내려갈 때 여기서 매수하신 거구나.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그래요. 일단 뭐 바닥에서 못 산 건 좀 아쉽지만 뭐 흐름은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다시 우상향으로 한 번 정도는 튈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튀게 되면 대략 일단 3만 원 1차, 32,500원 2차 해가지고 1차, 2차 단기 매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단기 매도 잡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욕심도 내실 수가 있는데 욕심 내는 거는 비중을 조금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제약주의 흐름들이 지금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또 개별주의 흐름들이 또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니까 이거는 1조 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의 움직임이 좋으니까 나머지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은 4만 원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또 박스권으로 또 갇혀지게 되면은 또 이게 또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32,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팔아버리고 다른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중소형주 제약주들을 차라리 재공략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매드팩토요. 매드팩토.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1,500원에 100%입니다. 101,500원에 100%. 자, 비중이 예. 굉장히 많이 지금 들고 가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가 차트를 보고 기업 내용 잠깐 볼게요. 예, 자, 일단은 매드팩터도 이제 제약 섹터로 있는 종목이고 실적은 뭐 적자 지속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기대감이 일단 움직임이 좀 강세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뭐 난치성 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면역 항암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핫해요.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실적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 것 같고 비중이 이제 100%시니까 제가 좀 더 봤던 부분인데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이면 자 보세요. 자 지금 95,000원짜리가 지금 강력한 지지 자리인데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얘는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그 대형주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얘도 이쪽으로 깨져서 5만 원으로 내려가는 일보다는 여기가 지지가 되고 다시 고점을 뚫어서 13만 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유는 되시는데 비중도 100%시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 95,000원짜리가 네. 깨지면 절반은 손절하겠다 생각만 하시고 보유 가능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수급도 괜찮고 뭐 실적만 계속 네. 적자만 나와서 그렇지 기대감은 네. 있는 종목이라서 다시 13만 원 쪽으로 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3만 원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도 되는데 95,000원이 깨지면 13만 원 볼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거기서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19만 5천 원이 깨진다는 얘기는
얘들이 들어줄 생각이 아니고 밑으로 빼가지고 개인들을 고생시킨 다음에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내놓고 바닥에서 만들어 놓고 다시 움직이겠다는 생각이라서 95,000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 깨지면 13만 원은 갈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만 잘 잡고 괜찮으니까 보유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좋으면요 지금 당장 저는 손절하라고 얘기해요. 이거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데 그래도 떠 있잖아요. 이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4,000원에 샀다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14,000원에 샀으면 그냥 갖고 가세요. 뭐 이거 뭐 10,000원 안 깨지면 그냥 냅두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떠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지금 100%가 갔어요. 지금 100%까지는 아니고 한 600% 올라갔기 때문에 95,000원을 깨면 안 돼요. 그 자리만 지지하면 13만 원 도달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기 네, 종목이 많으신가 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떤 거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SNS텍. SNS텍.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43,591원. 43,591원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 가격? 43,591원. 43,591원. 자, 비중은요? 네. 비중은 9% 정도요? 100%요? 아, 9%.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회사의 내용을 좀 볼게요. 보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네.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 마스크의 그러니까 원료주네요. 그렇죠? 재료 부품 이쪽에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내년에서 반도체 섹터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서 반도체 섹터를 움직이게 되면 물론 이건 지금 중국 쪽에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것 같기는 한데 괜찮아요. 보니까 뭐 회사도 그렇게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네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회사가 좋고 괜찮으니까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수익에는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거 참 바닥에서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닥에서 10,000원, 5,000원에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못 사고 지금 떠 있는 상태 샀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는 괜찮아요. 전망도 괜찮고 내년 반도체가 좋을 거고. 지금 TV로 보고 지금 대화하고 계시죠? 그거 조금 늦어요. 전화로 하셔야 돼요. 네. 자, 지금 보면은 SNS텍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략이 돼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해서 5만 원 사이는 분할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처지면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SS텍의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을 아직 안 움직인 애들은요. 지금 NSS텍에 5,000원짜리 있는 애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SNS텍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재료 부품 쪽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나오니까 지금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해서 5만 원까지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신고가는 안 나올 것 같죠? 나올 수는 있는데요. 네. 얘가 나오는 척하고 다시 박스권도 내려가는데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애들은 막 100%, 200% 올라가면 배 아프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얘는 올라갔기 때문에 얘 신고가 안 가고 얘는 계속 5만 원 갔다가 4만 원 갔다가 5만 원 갔다가 4만 원 가는데 밑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내년에서 달려가지고 100%, 200% 올라가면 걔네들은 왜 100%, 200% 가냐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SNS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SNS텍도 종목들이 뭐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은 얘기해봤자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내년 1월 달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후성은 어때요? 뭐라고요? 후성 내려갔던데 어때요? 후성 말고. 후성도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걔도. 완전 바닥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서부터 달릴 거니까 1월 달에 이제 실전 매매 정수 1월 2일 날이 첫 장인가요? 어쨌든 1월 4일이 첫 개장일이에요. 그때에서 얘기하는 반도체 장비주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여기서 저는 약간 오늘 추가 매수해서 더 이득을 보고 그냥 나올까 싶은데 그냥 놔두고 그냥 지금도 수익이잖아요.
네, 지금 수익이에요. 지금도 수익인데 더 추가 매수를 하겠다고요?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밀리면 다시 밀려서 35,000원 쪽으로 밀리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됩니다. 35,000원 내려가면 지금으로부터 마이너스 21% 빠져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1% 빠지면 추가 매수 가능. 33,000원대 뭐 그 정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면 22% 빠지면 가능하고 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면 지금서부터 해서 5만 원까지는 분할 매도가 가능하고. 한 45,000원 넘어서부터 분할 매수. 그러셔도 돼요. 근데 뭐 45,000원이나 뭐 지금 가격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45,000원이나 뭐 44,950원이나 고가격이 고가격이죠. 뭐. 예. 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KM, KM 예, 14,000원에 15%요. 15%. 네. 비중은 많지 않으시니까 자, KM은 대응하는 거 간단해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거래는 말라 있는데 지금 저점이 살아 있고 그러면은 빠진 거는 헛방이라 그랬죠. 저점이 안 깨지면 보유가 돼요. 근데 저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저점이 깨지고 거래가 실리면 이거는 던져야 돼요. 저점이 깨지고 거래가 실리면 뭐라고요? 저점이 깨지고 거래 실리면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서는 시장도 좋아질 거고 조만간에 확진자들 또 1,000명 나온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예상하는 거예요. 대한감염학회하고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얘기하시기를 1,000명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1,000명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깨지는 게 아니고 저점이 지지가 되고 아마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 비중이 많지가 않죠? 그럼 잘 째려보고 있다가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네.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 그러니까 거래 실리고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되면 60일선이 지금 여기 녹색으로 보면 60일선인데 요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이쪽으로 15,000원, 16,000원으로 N자 목표치는 18,000원까지 나오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려면 거래가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그건 뭐 가봐야 되는 거고.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에서는. 왜냐면 지금 거래가 없이 흘러내렸는데 저점 부분을 지금 아주 그냥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해서 그렇지 갈 때가 되면 얘도 거래 실리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저점이 깨지고 거래가 실리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유가 되고 오히려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어요.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8,000원에 30%요. 이거 예전에서 크게 물으셨네. 네. 자, 근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10개월 좀 더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한 번 정도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네요, 여기. 근데 이제 거기서 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못 팔았죠.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10개월을 버텼는데 여기서 나는 못 팔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이제 10번 중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이 정말 났는데 10번 중에 8, 9번은 올라갔다 다시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럴 때에서는 만약에 한 20, 30% 많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익을 받게 되면 무조건 절반은 팔아주시고 욕심이 없으면 절반 이상을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면 다음서부터는 아마 이런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 절반을 후려서 그런 거예요. 한 80% 샀었어요, 원래. 어쨌든 이제 절반을 팔고 만약에 그때 절반을 수익해서 팔고 나머지 내려왔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주도 안 팔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올해 겨울에서도 다시 모양 잡고 움직이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올라오려면 지금 자리에서 18,000원까지 올라오려면 44%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목표치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약주들이 딱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목표치가 한 30에서 40% 정도가 올해까지 12월 달까지 흐름이라서 올해는 쉽지 않고 내년 1월 달, 2월 달에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유하시는 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다만 이제 뭐 추가 매수를 물어보신다라 그러면은 이미 벌써 추가 매수는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조금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기다려 보시고 14,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네, 아니 그저 하나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거요?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네. 그 여기 보면 주식 매수 뭐 선택권 행사나 뭐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전환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개별주, 그러니까 개별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들도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이슈들은 많이 있는데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그 대주주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격에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자기네도 그 정도 수익을 내야지 그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요? 투자만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개인들의 생각인 거고 대주주들은 요거 나 그냥 한 10년 동안 묻어놨다가 나중에 올려야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도 그렇게 갈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대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맘대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 얘네들도 돈 벌기 위해서 여기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쭉 제가 한 증권 방송을 쭉 해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 버티고 던지는 그 자리에서 대주주들은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이제 매수를 해서 올리는 자리가 또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생각과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버티느냐 게임이에요, 결국은.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뭐 10,000원에 추상을 했으면 네. 5,000원에 팔고 나가지는 않지 않겠냐. 10,000원 그렇죠. 그 자리까지는 돼야 지들도 팔고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자기네들끼리 작전하다가 누가 하나 배신을 하잖아요. 예. 그 한 명은 망해요. 세력인데도 망해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끼리도 이제 등을 치게 되면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깨지죠. 그러면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신용 물량도 거의 없고요.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한번 잘 일단 뭐 기다려봐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시면 네. 될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아유, 셀트리온스케어 지금 현재 제약주의 대장이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5,000원에 10%요. 105,000원에 10%. 네네. 일단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좋은 부분이 네. 하나가 있는데 예.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니, 뭐 아쉬운 거는 어떤 건지. 아쉬운 거는 이거 4만 원,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에 못 산 게 아쉬운 거고요. 바닥에서. 예. 예. 그렇죠.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은 여기 바닥에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 네, 4만 원에 5만 원에 건져놨으면 5만 원에 건져놨었어도 지금 요게 수익이 190%에서 더 가져가면은 야, 수익이 200%, 300% 날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시고 왜냐면 지금 10만 5천 원 샀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190%, 200%가 아니고 지금 20%밖에 안 났잖아요. 예. 이게 아쉬운 거고 자, 네. 그러면 좋은 건 뭐냐? 꺾일 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계속 우상향으로 더 갈 거예요. 아, 꺾이지 않겠어요? 안 꺾여요. 쉽게 안 네. 꺾입니다. 꺾일 네. 거였으면 벌써 꺾였을 거고 이미 벌써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팔았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를 털어놨기 때문에 가벼워졌죠. 예. 쉽게 조정 안 받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 척을 해도 다시 네. 튈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1만 원이 깨지 않으면 일단은 네. 가져가셔라 말씀을 아, 드릴게요. 12만 원 깨지 않으면 가져가라고요? 그렇죠. 11만 원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러면 가져가면은 어느 정도까지 제약주가 예상할까요? 한 몇 개월 동안 움직일까요? 제약주가 최소 한참 동안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한동안 안 움직였지만 지금 제약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원래 겨울에서 움직이잖아요. 예.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내년 3월 전까지 움직인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 그래요? 12월, 1월, 2월 아직 3개월 동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예, 크게 예. 올라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근데 그렇죠. 지금 오바마 헬스케어를 이어다가 오바마 헬스케어 할 때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부터 제약주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예, 예. 근데 오바마 헬스케어를 이어서 지금 바이든 헬스케어를 한다라 그러죠. 예. 근데 얘는 이름 자체가 헬스케어죠. 예, 예. 별것도 아닌데 그냥 헬스케어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4년 동안 임기가 네. 4년이잖아요 미국이. 예. 그럼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느낌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비싸게 사서 제가 이거를 이제 11만 원 깨지면 그때는 이제 대응을 해주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그러면 이거 12만 원 깨지면은 그럼 매도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잠깐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은 이제 싸게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저는 4만 원, 그 5만 원 생각을 샀다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4만 원, 5만 원 샀다라 그러면 저는 8만 원 안 깨지면 그냥 2, 3년 동안 그냥 끌고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2, 3년 동안요? 그러니까 4만 5만 원 샀으면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예. 8만 원 안 깨지면은 그게 또 왔다 갔다 하면 크게 가거든요. 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예. 그건 일단 이번 연도 일단은 12월, 1월 달 좀 두고 보면서 가자고 해서 뭐 이거를 뭐 예측을 뭐 완벽하게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불안할 때마다 예.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서 상담을 받고 체크를 예. 하면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그러면은 네. 이게 이번 연말에 15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을까요? 연말에 15만 원은 조금 욕심 아니에요? 조금 높아요. 그럼요. 여기서 15만 원이면은 지금 이추에서도 지금 요거 22%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 10만 5천 원에서 지금 44%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지금 수익 내겠다라는 하시는 건데 예. 꿈은 괜찮아요. 목표치는 가능한데 예. 이번 달 안에 갈지 다음 달 안에 갈지 그거는 뭐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목표치는 가능한 자리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거를 한 13만 원 넘으면은 그때 조금 저거 매도했다가 조금 또 받으면은 그거를 다시 들어가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방법은 많이 있어요. 13만 원 넘어가게 되면 분할 매도를 네. 조금씩 하다가 조정받으면 사는 방법도 있고 네. 그거를 분할 매도 하다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게 되면 다른 대형 제약사들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제약사들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 어쨌든 제약주에 물리면 살아난다 내지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듯이 제가 어디서 그랬거든요. 개똥밭에 굴러도 제약주가 났다. 그래서 제약주 쪽에서 가지고 놀면요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요점은. 올 겨울에는 한 제약주? 3만까지는 가겠죠. 제약 회사들이. 제약주요. 그걸 마치면 이제 신인데 저는 그냥 제약주가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데 네, 놀지 네. 마시고 어차피 제약주 공략하셨으니까 제약주 안에서만 갖고 노세요. 그러면 후회할 네, 일은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황 점검 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퀴즈 정보를 말씀드렸던 인콘이 지금 17% 급등을 하네요. 그것도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 받아볼까 고민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 종목으로는 메디아나 올라와 있었죠. 현재 2% 조금 넘게 오르면서 1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황도 한번 살펴보시면 양시장에서 정반대인 수급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600선을 회복한 코스피 1% 넘는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시장 흐름은 뭐 늘 얘기했지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약바이오 쪽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주의 흐름들이 잠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웅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자,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지금 노란 톡방 지금 제가 광고쟁이들 때문에 닫아놨었는데 지금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차트가 바닥에 있다가 튀죠. 다 이슈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있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 겨울에서는 뭐 독감 이슈 아니면 뭐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 뭐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뭐 치매 치료제라든지 뭔가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겨울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슈가 될 때마다 움직이는 건데 뭐 올해 2월달, 3월달에서도 무슨 렘데시비르, 그다음에 덱사메타손, 등등등 해가지고 무슨 에이즈 치료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듯이 그냥 돌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금 종근당 바이오도 어제 이어서 어제 상가 갔죠? 종근당 바이오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고 제약주가 이런 식으로 제가 폭등할 거라 그랬어요. 바닥에 있다가.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회원들한테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요 날에서 이제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아쉽게도 어제에서 많이들 팔아가지고 요거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다 먹지는 못하지만 조금 남겨놨거든요. 근데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들어가서 어제 50% 가까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수익인 부분들이고 제약주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지금 아마 제약주 외에서는 지금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뭐 80% 단기간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거의 없어요. 제약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약주들을 10월 28일서부터 해서 계속 제약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11월 달도 제약주를 해야 된다. 12월 달 이제 됐는데 12월 달에서 제약주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IT가 죽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데 제약주 쪽이 이슈가 제일 편안하죠. 그래서 지금 종근당 바이오도 어제 상한가 간이유해서 오늘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 파마 요것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콘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슈가 있을 때 바닥에서 그래서 인콘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연말장, 연초장이 되게 되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1,500짜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한번 쏘는 흐름들이 나와요. 연말장과 연초장.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말장과 내년 1월 달, 2월 달까지는 아주 신나게 튑니다. 근데 이 신나게 튀려면 그러니까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신나게 튀고 올라가려면 이런 이제 인콘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뜬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멈추면 안 되고요.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바람을 잡아줘야 돼요. 바람잡이죠. 바닥에 있는 애들이 100%, 200%, 300%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 쫓아가는 애들이 또 100%, 200%, 300% 올라가면 또 뒤에 쫓아가는 애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1월 달, 2월 달 이렇게 연초장에서는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다 폭등 시세가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만만한 쪽이 제약바이오지만 제약바이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포비스 TNC도 여러분들한테 1,000원 이하에서는 살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아직 튀진 않았지만 이게 내년 1월 달, 2월 달에서 이렇게 바닥 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몰라요. 반도체 장비주가 됐든 제약주가 됐든 뭐 헬스케어가 됐든 바닥에 있던 애들이 튀는 흐름들이 나오는 장이 바로 연말장과 연초장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서 공략하시면 좋은데 제약주의 비중을 높여놓고 반도체 섹터들은 연말장이니까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반도체 섹터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지수가 넘어가야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수가 또 넘어가줘야 돼요. 넘어가야 반응을 하는 거라서 중소형주는 괜찮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체감은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기 보면 뭐 AD칩스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뭐 코아스템이라든지 뭐 파미셀이라든지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쪽을 안 갖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제약주 쪽을 가지고 있으면 돌고 튀다가 뭐 경동제약처럼 뭐 최근에 막 급등이 나오면서 할 텐데 제약주의 비중이 없으면 그런 기회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권에 저는 이제 복권은 하지 않지만 복권에 당첨을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가 복권은 사야 당첨을 되죠. 안 사면 당첨될 일이 확률이 0%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 쪽을 건드리고 사야지만 급등할 수 있는 종근당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건져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처럼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려면 이런 종목의 수익이 나오려면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렸던 종목은 이제 제약바이오도 드렸지만 그 제약바이오로 인한 그래서 코로나 이슈로 인한 뭐 메디아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넥스트비트라든지 그런 이제 음압병동 관련주들도 준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바닥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슈가 되면 튀니까 튈 때에서는 매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 말씀드린 거 지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지수는 뭐 오후장도 뭐 이렇게 폭락 나오겠어요 이거? 쉽게 안 빠져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빠지는 흐름이 나와도요. 제가 볼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마 많이 안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들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종근당 바이오처럼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많이 팔아내시면 되는 거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다. 연말장, 연초장은 제약주들 폭등장, 그다음에 개별주들, 잡주들 폭등장이 예상된다. 이 얘기고요. 자,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유니온 머티리얼. 자, 질문이 와 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자, 차트 모양은 만들어 놨네요. 거래량도 좀 괜찮고. 자, 매수 가격은 4,500원에 비중은 15%. 자, 손절 라인 뭐 대충 4,100원에서 4,000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은 튈 것 같네요, 모양이. 한 번은 튈 수 있으니까 한 5,5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는 단기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밑에 이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기회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장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장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